선생님, 유도분만은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유도분만 예약 잡았는데 너무 고민돼요. 제가 유도분만을 하게 될 줄이야. 정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신과 출산이 편안해지는 로지아 출산연구소 대표 들라 로지아입니다. 여러분, 유도분만 예약 잡고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유도분만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의료적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적인 경우가 아니지만 유도분만을 예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도분만을 해야 되는 의료적인 경우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 중독증이 심한 경우, 그리고 양수양이 많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조기 양수파수가 됐을 때예요. 그리고 의료적이지 않은 경우지만 유도분만을 예약하는 경우는 속골반이 작아서, 아니면 아기가 주수에 비해 너무 많이 커서, 또는 내가 첫째 아이를 맡기고 또 남편의 어떤 휴가 일정 이런 거가 맞춰야 될 때 경산모들이 가끔 유도분만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4번째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진통이 없을 때, 요럴 때 이제 유도분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유도분만 시기를 좀 미루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기가 큰 경우, 그리고 속골반이 좀 작거나 속골반이 좀 안 좋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조기 양수 파수가 된 경우는 유도분만을 사실 미룰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유도분만을 하러 갔던 산모들의 이야기, 그리고 유도분만의 케이스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자연분만 산모든 자연주의 출산하는 산모든 이제 둘라도 해드리고, 그리고 막달 코칭, 산정관리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임신 막달에 이렇게 유도분만 때문에 고민하는 산모들 되게 많고요. 또 유도분만 예약을 했는데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자연진통을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지, 이러한 다양한 고민들 갖고 많이 오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 나는 자연분만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기 양수 파수가 됐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유도분만을 해야겠죠. 자, 병원에 가면 유도분만 예약을 잡아놓진 않았지만 일단 조기 양수 파수의 경우는 항생제 주사를 맞고요. 그 다음에 촉진제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 촉진제 맞는 시간은 24시간 내내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저녁 6시 이후에도 촉진제 맞고 출산하는 경우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보통 한 5시, 오후 한 5시 반 이 정도 되면 촉진제를 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기 양수 파수의 경우는 보통 제가 둘라 했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저녁 한 8시 이 정도부터 오후 한 3, 4시, 5시 요 새벽 시간대 또 밤 시간대에 양수 파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항생제 주사 맞고 그런 다음에 아기 잘 있는지 태동 검사를 한 다음에 한 새벽 6시부터 촉진제를 맞아서 진통을 유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기 양수 파수가 됐을 때 촉진제 맞고 유도분만을 했을 때 유도분만 성공 확률이 큰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텐데요. 사실 그냥 자궁문이 1도 안 열렸고, 그리고 아무런 진통도 없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조기 양수 파수된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워낙에 케바케라 100%는 아니지만 제가 출산 코칭 해드렸던 산모들은 대부분 조기 양수 파수 경우에 유도분만 성공했었어요. 아무래도 양수 파수가 되고 나면 호르몬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아기가 크거나 속골반이 작거나 그래서 유도분만 일정을 잡은 경우인데요. 이때 굉장히 고민이 되죠. 내가 일주일 더 미뤄서 아기가 클 거를 감수하고라도 유도분만을 미루거나 아니면 자연진통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아기가 더 크기 전에 이번 주에 유도분만 하는 게 맞나,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하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며칠이라도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임신 막달에 완전 무증상이었던 분들도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진통 와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게 또 이 출산의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루 이틀만 더 기다리면 진통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기가 뭐 크면 갑자기 뭐 얼마나 크겠어요 싶어서 상담을 일단 진행을 하는데, 산모가 정서적으로 만약에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당겨서 유도분만 하는 게 나는 마음이 편하다 싶으면 저도 그쪽으로 이제 힘을 실어 드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좀 크거나 이제 속골반이 작아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의료적이지 않은 이유로 내가 유도분만을 하게 된다면 유도분만 일정을 최대한 한번 미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자연진통이 만약에 그 안에 좀 오거나 조기 양수 파수가 되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진통이 없어서 출산 예정일이 다 되도록 진통이 없기 때문에 유도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의료적이다, 비의료적이다 이렇게 딱 나눠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아기가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사실 의사 선생님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뭐 출산 예정일까지 기다렸다가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분만을 좀 많이 지향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41주 또는 42주까지도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자연주의 출산병원도 보통 41주 3일까지는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2주 되기 전에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낳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진통이 없는 경우지만 이제 유도분만을 하게 될 때 또 여기에서 경우가 나눠져요. 자, 첫 번째는 진통이 전혀 없는데 자궁문이 1cm 열려 있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진통이 지금 막 활발하게 있지는 않지만 또 2cm 열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애매하죠. 진통도 전혀 없고 자궁문도 꽉 닫혀 있는 경우. 아무래도 자궁문이 꽉 닫혀 있는 경우보다 한 1cm나 2cm 정도 열려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첫날에 막 열심히 진행되지는 않는다. 요거 이제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케이스 다 전부 빨리 나아도 한 1박 2일이다. 초산모는 그냥 1박 2일이다 생각하고 유도분만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첫날에 자궁문이 1도 안 열렸다가 이튿날 한 오후 2시에 낳는 경우도 있고요. 자궁문이 한 2cm 열려 있어서 나는 오늘 나오려나 이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촉진제 뺄 때까지 한 3cm까지 1cm 열려서 막 속상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도분만 뭘 하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진통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하지만 이렇게 또 자궁문이 1cm나 2cm 열려 있으면 좀 더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자궁문 3cm 열릴 때까지만 정말 끈기 있게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은 내가 좀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하고 계속 심상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도분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도분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요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SNS, 블로그, 인스타 이런 데 많이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